그렇군요. 러시아가 뭐 있는 자의 여유를 지금 부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해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가격 급등락 원인에 대해서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난방철이라서 뭐 수요가 물론 많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한 2불대에서 3불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뭐 어느 정도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뭐 겨울철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름철에 상당히 좀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 원인은 사실 뭐 한 가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발생한 좀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아까 MMBTU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100만 MMBTU당 지금 현재 6불대 정도에서 최근 뭐 5불대, 4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 대비로 따지면 거의 2배 이상 오른 셈이에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도 대부분의 원자재 품목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력난도 발생을 하면서 전기료도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와, 천연가스가 사실 작년 대비해가지고 2배 올랐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시황 같은 거 보면 항상 천연가스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가격의 뭐 급 상승, 뭐 하락 폭이 나오는데, 와, 진짜 천연가스만 그냥 우뚝 솟아 있는 게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사실 지난번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허리케인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에 대한 피해 때문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멕시코만 일대 생산량이 한때 최대 99%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천연가스 전체 생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원래는 지금 현재 시즌이면은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난번 겨울철 한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에 너무 엄청 추웠던, 추웠죠. 네. 그 당시에 천연가스 재고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소진이 됐었는데 이게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미국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게 상당히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천연가스가 유정이 다 멕시코만에 있나 보네요. 근데 그 아이다 때문에 그 부분에 생산 부분에 이제 차질이 있다 보니까 비축을 해야 되는 재고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그 탑3 국가가 이제 러시아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이 와중에 생산량을 줄였다고요? 예, 사실 이번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 가스 소비량이 1년에 한 5천억 큐빅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5%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는데요. 뭐 일부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많게는 50%가량을 러시아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100% 전력 생산에 의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곳의 파이프라인의 그 공급량을 갑자기 30%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이미 그 유럽 내 재고가 한 30% 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러시아가 공급량을 갑자기 줄여버리니까 유럽 내 전력난이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 그 노드스트림 2가 이번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노드스트림 1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550억 큐빅미터 정도를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모를 노드스트림 2가 수송을 할 예정인데 네. 이미 그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그 수송관은 완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이랑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 승인 안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가뜩이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노드스트림 2까지 완공이 돼서 공급이 되다 보면은 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거를 무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번 전력난을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어요. 일부러 우크라이나로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잠금으로써 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유럽 내에 그러한 그 안 좋은 시각들, 그런 여론들을 좀 잠재우고 네. 지금 당장 전기료가 막 많게는 적게는 뭐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뛰고 있는 와중에 당장에 지금 국가 안보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론도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도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도 네. 거의 대놓고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노드스트림 2를 만약에 승인만 해준다면은 우리 당장 훨씬 더 싼 가격에 네. 유럽에 더 많은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게 언급을 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뭐 있는 자의 여유를 지금 부리고 있네요. 본인이 이제 그 국가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다른 국가들한테 너네들 또 이제 내가 부족한 거 나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형태이군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을 하는 거니까 이제 PNG로 이제 수송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PNG로 수송을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노드스트림 2가 완공됐는데도 아직 승인도 안 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한 뭐 PNG도 30% 감소시켰다고 하니까 전력난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이 또 하나 전력난이 좀 심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파가 되게 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재고 소진이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유럽 내 재고도 한 30% 정도가 예년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네. 유럽이 친환경 체제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을 하면서 이제 원자력에서 조금 멀어지고 네. 그리고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많이 선회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풍력 발전 쪽에 의존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 20%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바람이 예상보다 많이 안 불었습니다. 그것도 네. 사실 유럽 내 전력난을 발생시킨 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풍력이랑 수력이랑 태양열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천연가스가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는 뭔가 생산하기에는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해지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력난이 좀 심화됐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LNG 수입도 같이 덩달아 좀 늘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이제 차트에서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듯이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들 이런 뭐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이제 천연가스, 미국산 LNG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러시아발 전력난,
네. 가장 큰 원인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와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이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에 따른 전력난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도 사실 그 미국 LNG의 주요 수입국인데 네. 이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차례 극심한 한파를 겪고 나서 이제 겨울철 재고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LNG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뭐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뭐 수입량도 늘어나고 뭐 거기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공급량도 받쳐줘야 되는데 공급량 자체도 뭔가 부족한 형국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매력적인 천연가스 선물, 상품 스펙을 살펴볼까요? 아예 천연가스 선물, 흔히들 이제 내추럴 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품은 CME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고 삼성 선물에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HTS로 낮에도 밤에도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단 한 계약당 10,000 MMBTU고요. 호가는 0.001 단위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가창에서 0.001씩 움직이면 10불씩 움직이는 거네요? 네, 올해 천연가스가 2014년 이후로 사실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사실 작년 6월 대비해서 450%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투자 요인들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